굉장히 그 강도 높게 밀도 있는 수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기록만 거의 1000여 페이지에 가깝게 1000여 페이지 정도 된다고 네, 들었고, 그 정도 됩니다. 예, 수십 명 그 병사들이라든가 장교 분들과 부사관들과 이제 뭐 진술조서, 조서 작성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지금 그 경류 속에 이 수색하러 보낸 뭐 일선 뭐 그 부대장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다 하게끔 시킨 지금 그 사단장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경찰로 이첩하려고 다 보고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최혜병 부모님께도 그런 수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네,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다 얻은 후에 브리핑, 언론 브리핑까지 다 할 예정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수사 기록을 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틀어진 게 된 게 갑자기 7월 31일인가요? 7월 31일 12시 이후부터입니다. 예, 갑자기 수사 기록 경찰청으로 이첩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사안들이 이제 혐의자 혐의 내용들을 다 빼서 장관 귀국하면 다시 재보고하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 혐의자를 8명 정도로 해서 다 결재를 받은 건데 예. 갑자기 혐의자를 다 빼고 예, 그냥 장관 귀국하고 나면 그때 다시 예. 뭐 처리하자. 7월 30날 받은 결재는 중간 결재고 이후에 다 수정을 해서 귀국하면 다시 재보고하라는 것이 7월 30일 결제는 최종 결제로 보이는데 예, 저는 최종 결재로 생각하는데 예, 장관이 직접 사인을 했고 예. 서명을 했고요. 그-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다가 기록을 이첩을 하니까 8월 2일 날 갑자기 그 신범철 차관 주재 회의가 개최됐다는데 요거는 우리 유균혜 중인한테 묻겠습니다. 8월 2일 오후 1시경 신범철 차관 주재 긴급 회의가 개최됐다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신범철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유근혜 기획관리관 증인이 참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신범철 전 차관도 올해 6월 20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이 8월 2일 회의가 사건 기록 회수에 관한 회의였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까 진술했죠, 증언했죠. 그때 POC 정하는 문제 그리고 집단 항명에 관련 기록 회수를 위한 예, 예. 회의였고 누가 컨택할 것이냐 그런 내용의 얘기가 왔다 갔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 회수에 관련된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당시 POC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컨택, 네, 경찰과 컨택 포인트. 누구랑 컨택 네. 포인트를 할 것이냐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회의에서 그때 회의에서 김동혁 검찰단장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계로 입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수계란 말은 들은 기억이 없고 집단 집단 항명으로 검토를 우선 해야 될 것 검토를 하다. 같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집단 보고하셨습니다. 항명이고 그 안에 이제 수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집단 항명이라는 얘기를 김동혁 검찰단장이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의 중에 신범철 차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통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나온 것을 본 그게 기억이 몇 분 있습니다. 정도로 느껴졌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록에 의하면 8월 2일 13시 30분 8분 46초간 신범철 차관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폰과 전화를 한 게 있어요. 8분 46초간이었고 아마 무슨 재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은 다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계로 입건해서 처벌을 하라.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의 얘기를 신범철 차관이 통화 후에 와서 얘기하던가요? 전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통화 후에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통화하고 와서 그때 POC를 누구로 하지 물으셨습니다. 컨택 포인트만 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박정원 대령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지? 집단항명? 예. 그 이야기 박정훈 증인께서는 그 당시 그 입건이 됐다고 하셨죠? 본인이 집단항명으로. 8월 2일 날에는 제가 알지를 못했고 일단 그 분리 상태가 됐고 8월 3일 날에 압수수색 왔을 때 영장에 집단 항명 수계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8월 3일 압수수색 3일 날. 왔을 때 네, 그렇습니다. 집단항명 집단항명 수계로. 뒤에 8월 3일 압수수색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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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 압수수색 왔을 때
김동혁인가요? 김동혁 증인. 네, 검찰단장입니다. 압수수색이랑 구속영장에 왜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이 많죠? 저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공수처 및 조사본부에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님. 자, 우선 박정훈 대령이 압수수색 전에 통화 기록 문자 다 삭제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되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히 저희 작성했던 수사팀으로부터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그날 7월 19일 날 진술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공수처에 이미 고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희 이거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고발돼가지고 수사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아니, 구속영장 청구할 때 네. 박정훈 대령이 문자 다 삭제했다라는 내용을 저거다 적시를 했잖아요.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던 수사팀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7월 19일 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정보영 검찰관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본인과는 상관없고 군검사랑 수사관 하세요. 예? 정보영 검찰관이 김동혁 그 검찰단장이랑 다 상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 한 말은 위증이 됩니다. 상의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들은 내용을 적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술한 겁니다. 예. 네, 정리해 주시죠.